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칼폴리 포머나에서 심리학 박사님,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가 많이 막혔죠? 네, 어휴. 오늘 주차장도 꽉 차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다음부터는 박사님 오시는 날은 미리미리 좀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꽃갈콘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까요? 그러니까. 네. 자, 박사님 오시자마자 또 말씀 시작하는 게 조금 죄송하고 경황 아닙니다. 없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잠시 저희가 살펴봤더니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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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이민자 가정 이제 부모님, 자녀분들 둘 다 만나 뵙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걸로 그렇게 좀 갈등이 있고 어떻게 풀어가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아이도 성인이고 네. 이제 나도 이제 좀 성인이고 또 이 성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 분들께서 좀 들어보셨으면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민자라는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좀 일어나는 어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을 주고 받으시는지 많이 나오는 상담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나눠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동안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좀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좀 예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자녀분한테 들었던 네. 얘기인데요. 2세대 분이고 이제 20대 초반이시고 이제 자녀분이신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진로에서도 좀 고민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이제 본인도 하고 있던 찰나에 스트레스도 이제 풀 겸 네. 메이크업 영상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직업은 아니고요. 직업은 아니고, 어, 네, 직업은 아니고. 지금 취미로. 본인이 이제 화장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뭐 네.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틱톡에 이런 데 네. 이제 올리는 거구나.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좀 즐겁고 이제 메이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가 있는 줄도 몰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또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그래서 즐기면서 하고 네. 있던 이제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갔죠.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이렇게 갔는데 부모님과 말다툼을 오랜만에 봤는데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 모처럼 봤는데 거기서 다툼이 있었다고? 네, 오. 네. 그래서 왜 싸웠을까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부모님이 딱 하신 말 중에 가장 기분이 나빴던 말이 그거였대요. 너 그거 메이크업 올리는 거 그걸로 한번 진로를 생각해봐. 너 그걸로 한번 직업을 삼아봐. 라는 말이 이분의 어떤 버튼을 이렇게 탁 누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한 거는 뭐 그게 그 좋아 보이니까 잘하는 네. 것 같으니까 당신들께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격려해 준다, 인컬리지 해 준다고 전하신 말씀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 자녀분이 즐기는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왜 뭐가 기분이 나빴을까? 이야, 그 빈정상한 포인트를 잡기가 되게 어렵네. 네. 왜 기분 나빴대요? 왜 나빴는지 들어봤더니 본인은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만 나와도 결국 엄마 아빠는 돈, 진로, 미래 얘기로 이어진다. 엄마 아빠랑 좀 평범한 대화를 하고 싶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뭐든지 보면 양쪽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한쪽 얘기만 듣고는 판단이 안 되는 거라. 우리도 그렇게 따님이 그런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기분 상할 수도 있었겠구나 싶네요. 네. 네. 같은 실수를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 딸이 굉장히 활동적인 딸이에요. 뭐든지 되게 열심히 하고 뭐 빠지는 거 싫어하고 막 만들어서 일을 벌리는 둘째 딸인데 걔도 그렇게 춤 영상을 자기가 배워서 찍어서 올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그런 걸 좋아해요. 춤도 잘 추고.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아니 그걸 하지 말고 너 진로에 맞는 얘는 이제 운동으로 대학을 가거든요. 너 골프 스윙을 하는 거를 찍어서 올려라.
얘 버튼이 딱 눌러지는 거죠. 엄마는 뭐든지 그런 쪽으로만 푼다. 이거는 내 취미 생활인데 취미 생활을 왜 할 일로 만드냐고. 굉장히 저랑 그걸로 마찰이 심해요. 전 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랑 네.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저도 사실 샌드위치 세대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지금의 MZ 세대도 아니고 또 어떤 베이비부머 세대도 아니고 X 세대도 아닌 그 끼인 세대로서 이렇게 참 가만 이렇게 약간 한 발짝 뒤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게 좀 차이가 나나 보면 이 어린 세대들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떤 부캐라고 하죠. 네. 이제 본인의 진로는 아니지만 내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나를 좀 즐겁게 해주는 일들,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런 춤이라든지 요즘 또 춤이 엄청 또 대세잖아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 뭐 네일 네. 아트라든지 맞아요. 뭐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본인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제 부분인데 중요한 네.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위의 세대들이 보기에는 그걸로 한번 뭐라도 아니, 생산적인 일로 좀 그리고 봤으면 좋겠는 우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적인 일로. 우리는 프로덕티브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렸을 때 이제 저도 들었던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거 해서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맞아. 우리는 밥이나 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거기서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이거는 뭐 꼭 한국, 미국의 차이가 아니라 요즘의 세대들을 보면은 본인의 삶을 본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이제 이게 많고 그거를 또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권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이제 어른 세대라고 해야겠죠. 이제 살아온 방식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민자 분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로 이민을 온 이유가 또 네. 생산성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 그게 또 이제 뭔가 뭐 밥이나 떡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약간 쓸데없는 곳으로 보이기 십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거기서 딱 끊어져요. 항상. 진전이 안 되고. 저도 저희 꼬마가 게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게임 갖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렇게 뭐 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게임을 하면 이걸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봐라. 그 말했다가 나 완전히 또 노땅 취급받았다니까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밥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오는 그런 행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어떻게를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굉장히 좋은 점, 장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얘기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부모님들이랑 조금 다르긴 해요 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공부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한국에서 얘기하는 뭐 국영수를 잘해야 되고 어떤 특정 직업을 가져야만 성공적이고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네. 좀 응원해 주시려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의도죠. 네. 아니 물론 그러고 떡 나오고 돈 나오면 더 좋지만 그래도 응원하려는 마음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좋다라는 말씀. 근데 이 응원이 적어도 공부를 해라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떤 특히 이제 한국 부모님들, 좀 동양 쪽에서 오신 부모님들이 그런 이제 뭐 완전 공부만 네. 시키고 학교 공부만 시키고 그런 어떤 오해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그건 아니야라는 어떤 이제 좋은 점도 네. 있지만 일단 적어도 제 연배에 있는 분들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위에 계신 분들은 약간 좀 맞아요. 그런 욕심이 계셨고.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는 거기서 조금 좁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제 좋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네.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저한테 오셨던 분의 말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엄마 아빠랑 평범한 대화를 하고 싶다. 아니 평범한 대화. 아니 안 평범한가? 그러니까 따님은 물론 아빠 엄마랑 평범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얼굴도 잘 못 보는데
만난 김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지. 거기서 뭐 평범한 대화를 할 시간이 어딨나? 충분히 정말 이해를 하는데 이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뭐든지 돈, 진로, 앞으로의 미래의 얘기가 되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이미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아빠랑 할 수 있는 평범한 얘기가 아니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이제 그냥 좋아하는 거 그대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이크업이면은 그냥 메이크업이구나. 어떤 게 재밌는지, 어떤 게 그렇게 좋은 건지. 춤이면 무슨 춤을 지금 추고 있는지, 최근에는 어떤 동작을 좀 연습을 하고 있는지. 게임이면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거 그대로 봐주는 게 사실 조금 더 평범하게 엄마 아빠가 날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더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관심 꺼라고 그런 태도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이제 자녀분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부모님이 좀 해주실 수 있는 노력은 그냥 그대로 이제 봐주는 거는 좀 해주실 수 있는 노력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그대로 안 빠지던데.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뭔가 이제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그래서 저는 이 조카가 그림을 좀 어디다 올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로 좀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저도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그런 이제 항상 생산적으로 살아오는 게 정말 중요했던 세대들에서는 그것을 마인드를 바꾸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친구들의 사례를 하나 들어주셔서 요즘 친구들한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생산성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 잘해라 라는 얘기도 나눈 거고 인연 관리도 그런 생산성에 맞춰서 비효율적인 인연들은 끊어가거나 만남을 줄여가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 잣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랑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이제 잣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있는 것 같고 성공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이제 장벽도 커진 것 같고 훨씬 더 뭔가 사회적인 가치로 성공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딱 집어서 이런 부분이 같고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젊은 세대들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떻게 돈을 벌면서 살 건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하긴 하나요? 정말 미안한 질문인데 하긴 하나요? 그 세대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으로 상담을 많이 오시는 것만 봐도 제가 또 이제 대학생 분들도 상담을 했었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니까. 네, 가르치기도 하고 또 20대 분들, 30대 분들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다예요. 어떻게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부모님이 나를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안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나는 또 나름대로 이런 게 걱정이고 그래서 굉장히 삶에 대한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젊은 세대가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학이라서 들을 수도 그래요? 있어요. 혹시 들으시고 한국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아저씨가 아빠가 아빠 세대를 대표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빠 엄마가 본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고 본인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공감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대화를 오고 가는 것 같지만 본인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본인이 정말 간절할 때 그때 옆에 있어주는 건 엄마 아빠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건 결국 엄마 아빠일 거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할 때 언제든지 그 도움에 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아빠 세대, 엄마 세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니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준비는 되어 있어요. 네. 니들이란다.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네. 카톡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피아노 배우는데 자녀분이요? 연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연습하라는 강요도 안 하고 하기 싫으면 피아노를 그만둬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안 좋은 방법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연습을 안 하는 애한테 연습을 잘 안 하니까 자꾸 사실은 애라 그런다. 미안합니다. 네. 따님한테. 네. 네, 사실은 연습을 하라고 말하고 싶겠죠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있고 레슨을 받고 있으니까. 너 내가 학원 보내는 돈이 무슨 땅 파서 나오는 건 줄 알아? 이러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속에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끌고 가는 거는 싫으니까 말씀하시기는 연습하라는 걸 강요도 안 하시고 또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라고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이분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속마음이랑 네, 다르기 네. 때문에. 걸리시겠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방법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 네, 같아요. 네. 저 그 질문 주신 거에 딱 맞는 제 어렸을 때 얘기가 간단하게 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었어요. 어. 근데 좀 비슷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고 그치만 좋아했어요. 어. 분명히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많이 안 하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엄마가 좀 나한테 조금 좀 더 해보지 않겠니?라고 약간의 푸시만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나중에 들다. 근데 머지않아 들었어요. 정말 한 중학교 때만 가서도 좀 들었어요. 내가 그때 좀 바이올린을 좀 더 끈기 있게 했었다면 지금쯤 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바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때 내가 왜 바이올린을 좀 연습도 안 하고 그랬지? 그럼 생각해봤더니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물론 바이올린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피아노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약간 대화를 좀 해보시면서 네. 어떤 게 좋겠어? 너가 좀 피아노를 어떤 마음이야? 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보시면 엄마랑 아이가 좀 같이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거기다 갖다 한 달에 주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너 그 돈이 돈 아까워 죽겠다.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너? 엄마가 내가 옷도 안 이거- 사고 백도 안 사고 내가 이거 먹을 거 아껴가면서 지금 아껴갖고 너 지금 현재 그 저 스펙 쌓아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 나 위해서 하는 거 너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러고 가면 곤란하겠죠. 근데 정말요, 그게 되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 정말 저도 정말. 하고 싶으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한테. 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그래, 딱 그거지. 그 말이 정말 큰 상처고 그 어떤 부분보다도 네. 갈등을 이제 확 이렇게 심각하게 만드는 말하기더라고요. 근데 아빠 엄마가 은연중에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너도 이만큼은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그게 이퀄은 아니더라도 신용은 해야 된다. 소위 너하고 나하고의 온도차가 좀 비슷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나는 온탕인데 저기는 냉탕이면 그러면 이제 자존스럽죠. 짜증이 네. 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지한테 퍼붓는 게 얼마인데 뭐 그러니까요. 이런. 청취자분도 답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아들도 피아노 배우다가 재미없다길래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아들도 지금은 약간의 후회가 있나 봐요. 다들 조금은 푸시해보고 그래도 싫다 하면 나중에 부모 원망은 못합니다라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살짝 그때 약간 좀 끌어줬으면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의 네. 끌어주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아유 엄마 그때 조금만 나를 갖다가 좀 더 좀 푸시하지 그랬어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푸시했어 봐. 그 엄마 왜 자꾸 그렇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냐고 또 당장 그러고 컴플레인 할 거면서도 네. 그 밸런스가 참 힘들죠. 지나고 나면 왜 좀 더 푸시 안 했냐고 또 그때 가서는 또 그러다. 김영준 씨가 이제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피아노 레슨 처음 이제 질문 주신 분도 속으로는 레슨 한 번에 바비 인형 4개씩 내다 버리는 거야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말하고 그게. 싶다. 바비 인형 4개씩. 계산을 해보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하고 싶다는 답답하시죠. 거죠. 네. 제 아는 분께서 뭘 파시는 분인데 애한테 뭘 학원을 보냈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를 앞에다 놓고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내가 너한테 한 달에 보내는 학원비를 갖다가 맞추려 그러면 내가 음료수를 몇 병을 팔아야 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100병을 팔아야 된다, 200병을 팔아야 된다 그랬더니 애가 이제 미칠라 그러는 거지. 네. 어. 저는 아들과 이야기할 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주로 아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앞서서 제 생각을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맞추어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맘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내 맘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조심하시는 거죠. 네, 아주 또-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조심하는 말하기. 네. 이제 또 다른 분은 그래도 자식의 미래가 걱정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 라고 또 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우리 위해서 하는 얘기야? 지 이게 위해서 하는 분명히 얘기지. 돌아가는 길이라고 보이니까 좀 이렇게 땡겨오고 싶은 거죠.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네. 봤을 때 지금 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거를 약간만 지금 땡겨주면 많이 안 돌고 살짝 갈 텐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오늘 이제 내용을 준비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우리가 괜찮아요. 속에 쌓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 그냥- 너무 엄마 쪽, 아빠 쪽 얘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같다. 뭐 그쪽 사이드로 네. 갑자기 몰입이 돼 갖고는 지금 막 그냥 퍼붓고 있는데 네. 아니 언제부터 엄마 아빠가 제일 말을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상대가 애들이 됐습니까? 또 쌓였네. 내 제일 조심해. 이건 뭐 내가 의리니까 무슨 갑 사업장 가갖고는 거기 사장님 대표님하고 인사 나눠야 되는 인사해야 되는 것보다 애들 눈치를 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훌륭한 부모라 그러고 그래야만 교육받은 부모라 그러고 그래야만 애들이 상처 안 받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런 건가?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꿀꺽꿀꺽 삼켜야 되고 언제부터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애들 눈치를 보고 이렇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까? 네. 뭐 제가 항상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든 삼켜야 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본인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 스스로한테도 네. 난 저래서 박사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부끄러워지네. 아닙니다. 네, 저도 네. 어. 삼켜야 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는 제가- 것 같아요. 그 요새 박사님 거를 찍으면서 집에 가서 봐요. 아, 네. 보면서 느끼는 게 박소은 박사님의 어록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죠. 어록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네. 오늘의 어록 나왔어. 어. 삼켜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뱉지 않고 삼켜야 되는 말들이 있다. 그게 나 자신한테조차도. 이거 어록이야. 어록이네요. 어. 네. 나중에 1년 어록 장을 잘 정리해서 네. 나중에 한번 그걸 우리가 SNS에 올리던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이시에요. 이분도 이제 어머니 입장으로 써주셨는데 저도 엄마가 조금 공부하라고 푸시하셨다면 더 잘했을 텐데 조금만 더 밀어주었다면 하는 생각이 있었단다라고 자식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너희도 그럴 것 같아서 너희가 싫어해도 조금 더 푸시한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타협을 하고 결국은 끝까지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반응을 한대요. 착한 아들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네. 뭔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지점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말이 됐든 간에 네, 서로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 어머님도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인데요. 네. 그렇게 그냥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가 그래서 그랬어. 그렇게 쉐어하시는 거는 참 좋은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거보단 낫네요. 그쵸. 듣기에. 네, 네. 이거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이거보다 낫다 그래. 내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너한테 네. 이런 말 하게 되는 것 같아. 하고 이제 하나만 더 보탤 수 있다면 네. 그래서 너는 좀 어떠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좀 더 이제 내가 그래서 그래라고 해서 끝나지 마시고 그거를 들은 자녀분들의 얘기도 같이 들어주시는 게 이제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자녀도 정말 나랑 동등한 인격체라고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잘하는 오류가 아직 쟤는 다듬어줘야 되고 아직 맞아요.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위에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네. 메시지가 더 많거든요. 근데 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질문도 네. 나갈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또 몰입하는 관계로 네. 광고 시간 놓쳤는데 전하는 아. 말씀 듣고 돌아가서 이어갈게요. 카톡도 가득이에요. 가득이에요? 나 그러면 못 읽고 있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에 우정아 씨 그 카톡도 좀 정리해 주시고 네. 네, 박사님께서는 퀴즈를 준비해 주세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잘 청취자분들과 그 던질 수 있는 네. 영화 티켓 받아가실 수 있는 그 퀴즈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 큰일 났어.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플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상한 데로 끌려왔어. 아니 어플로 무슨 남자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 지하실 같은 곳으로 끌려왔어. 돈 안 주면 아빠 다시 못 볼 거라고. 미치겠네. 아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만 보내면 당신의 딸은 무사합니다. 당신 누구야?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 뭐야? 잠시만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메시지로 뱅크 어카운트 넘버 보낼 테니까 거기로 5만 불 보내세요.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분 드립니다. 알겠어요. 제가 바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아무 메시지가 안 왔어요. 지금 당장 캐시 5만 불 준비하고 내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지금 당장 준비할게요. 근데 내 딸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빠, 난 진짜 너무 무서워. 빨리 와. 자, 너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 아빠가 할 거니까 울지 말고. 알았지? 아빠 어디 가? 아빠, 아빠? 엄마, 나 큰일 났어.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저희 얘기를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쑥스럽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 저분하고만 말씀을 나누게 되면 무장 해제가 되고 일단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니까 도움 네. 주시는 분들 소개도 해야 되죠. 인간이 만드는 가장 맑은 공기 아이크린, 스위스의 최첨단 정밀공학이 만든 아이크린,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FDA에서 당뇨 체형 교정 신발로 승인받은 대한민국 1등 건강 신발 나르지오. 치명 공진단하면 이제 신만이 장소쿤입니다. 원방대로 만들고 천종산삼을 넣어서 더욱 효과가 뛰어난 신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 당뇨합병증 주요 원인 동맥경화, 혈관 청소로 다시 좋아질까요? 당뇨 극복 캠페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GC내추럴에서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사님과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dr.park.psychologist dr.park.psychologist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작심하고 올리시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방문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범죄도시 3 티켓을 걸고 퀴즈부터 만나볼까요? 그래야지 올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박사님은 무슨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뭐 총. 공포 영화 빼고 다 좋아합니다. 공포 영화 못 보시는구나. 네, 너무 어머 그거 무서워서. 저랑 똑같네. 너무 무서워서. 저 못 공포 영화 봅니다. 못 봐요. 네. 박사님하고 뭐 이렇게 하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게요. 그러면 액션 영화 네, 괜찮을까요? 좋아요. 코믹 공유해주세요. 영화도 괜찮고요. 코믹도 좋고 다 네. 좋습니다. 이번 하지만 공포 영화는 그건 못 봐. 예, 우리가 영이 약해서 그래. 이게 그런 걸 보고 나면 영이 흔들려. 안 너무 돼. 무서워요. 한쪽은 맞는 얘기 같은데 이쪽은 아닌 것 같고. 네. 밤에 잠을 못 자. 네, 이번 영화 참 재밌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보시나요? 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네. 그러면 퀴즈 주세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 야 이거 무슨 스핑크스가 주는 질문 같다. 네.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 네. 두 번째는 이걸 하려면 상대방이 있는 자리로 함께 들어간다. 이걸 하려면 더 상대방에 있는 자리로 함께 들어간다. 네. 목욕탕은 아니고. 세 번째 힌트는 상대방의 표정과 눈빛을 바라보면 더 쉬워진다. 상대방의 표정과 눈빛을 바라보면 더 쉬워진다. 네. 네,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1540으로 올려주시거나 아침마당으로 올려주시는 오늘 두 분 추첨해서, 그러니까 선정해서 선착순 두 분께 각각 티켓 2장씩을 준비하겠습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두 글자고요. 왜 그래요? 두 장이고. 지난주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금방 네. 감오셨을 맞아요. 겁니다. 네. 강력한 힌트.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함께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눈빛이나 몸짓을 보면 알 수 있다. 오. 네. 벌써 다 올라왔죠? 아니 근데 은근히 또 못 맞추시나?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답이 정답이 이건 아닌데 이것도 make sense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여튼 네. 오늘 출제자에게 있나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건 정답은 뭐 알려주시고 가셔야 돼요. 출제한 사람이 원하는 정답을 맞춰주는 거니까. 네. 카톡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하키를 했었을 때 게을레이 하길래 집사람은 너 커서 아빠처럼 살려면 그렇게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서 또 싹 사라졌네요. 잠깐만 어디 갔죠?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되려면 그렇게 해. 네. 정말 아픈 얘기다. 네. 그리고 박사님은 결혼하시면 남편과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도 피아노 치기 싫어서 건반 3개를 촛불로 태웠습니다. 이야. 엄청 얻어터지고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옛날 7년 배웠던 것이 많은 도움이 돼서 지금도 웬만한 노래는 혼자 칩니다. 이야. 아쉬워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시느라고 그동안 그 어린 너무 나이에 고생하셨네요. 고생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겨우면 그걸 태웠겠어. 얼마나 싫었을까. 부모가 자식을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끌어서 당겨올 아이 같으면 밀어붙일 수 있고 안 될 아이들 같으면 돌아가는 길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한 단계 한 단계 경험하면서 진행하게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욕을 먹겠지만요. 그 대신에 확실하게 네가 결정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약이 되지 않을까요? 즉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해야지 할 수 있는 조언들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상에도 비슷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이들한테 결정권을 주고 그 결정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결정에 대한 그 비교 분석을 같이 한다고 그러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되게 결정은 좋네요. 네가 져야 네. 된다.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책임이 감당이 안 되면 꼭 아빠한테 얘기하더라. 그렇죠. 네. 그게 감당이 돼야 되는데 꼭 감당 안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안 될 때가 많죠. 그렇다고 또 감당 안 돼서 아빠 이러는데 또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또 그럼 또 슈퍼맨이 돼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뭐가 필요하니 뭐 이러고. 네. 저희 엄마는 그냥 냅뒀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어른이 되고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잘 자란 듯해요. 네. 그냥 아이를 아이의 뜻대로 성장하게끔 그렇게 뭐 따로 그렇게 휘두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그 엄마 아빠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회가 좀 원망스럽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 말씀 알것 120% 공감합니다. 네. 우리가 전달 방법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은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강하셨던 게 우리 부모님의 세대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오히려 이해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고요. 이분께서는 절대 아이들 교육은 강제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물론 그들의 의사에 대해서 참고는 하지만 그래도 스파르타식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른들이 먼저 산 게 있으니까 좀 몰아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가 다그 못 끝났죠. 시작도 못했죠. 시작도 박사님이 인트로만 꺼냈는데 우리가 흥분했잖아. 네. 어. 말씀 네. 주신 게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야기하다 보면 삼천포로 잘 갑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 약간 딴 데가 있죠. 아니, 아니, 그래도 다 같은 이제 범주 안에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이제 오늘 못 해드렸던 얘기도 해드리면 되니까. 네. 끌어오실 거죠? 사실 네, 이게 네. 사실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 얘기하니까 우리가 흥분해갖고 지금 딴 데 너무 가서 놀고 흥분해서 있었어. 더울 정도로 흥분했어요.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딴 동네 가서 놀았고요. 네. 네, 다음 방송은 박사님께서 원하시는 공간에서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답변 주신 내용들이 사랑 많이 올라왔고요. 공감 많이 올라왔고요. 네. 감성, 마음, 배려, 그리고 이번이 뭐라고 썼지? 뭐 그런 종류예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건 공감과 사랑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중에서 박사님께서 의도하셨던 정답은 공감이었습니다. 공감이었습니다. 사랑도 말이 되긴 하지만. 네. 네. 그죠? 사랑도 약간 설득력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큰 범주인 것 같아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감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공감이신 분입니다. 네, 우리 저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 네. 내 인생의 폴라리스 나눴고요. 네. 다음 주에 그러면은 다음 주 혹시 무슨 뭐 학회나 이런 건 아니죠? 다음 네, 주에 네, 뵐 수 다음 주에 있는 올수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럼 다음 네. 주에 뵙고 오늘 저 시작도 못한 얘기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